몇 번 가볼까? 20번? 자, 요거가 20번. 이게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정석풀이는 이거로 가야 되겠지. 두 가지를 나누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5x 그 다음에 x가 어서와 0 이상일 때 x 플러스 1 하고 5x.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원래 그리는 게 정석이거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놈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거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까지 다 구하는 거 조금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내가 물론 그 미적분 5원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전에 혹시 요거 기억나니? 요식 혹시 기억납니까? 요식이 나오면 뭐라는 걸 알 수 있니? 원점 대칭. 오. 자, 절대값 안의 값이 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안 돼요. x에만 절대값 씌워질 때의 특징이거든. 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볼게. 근데 우리는 절대값의 마이너스 x는 절대값의 x하고 동일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식은 절대값 x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원래 있던 fx 절대값 x 플러스 1 하고 5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이거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저식은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그리면 돼, 하나만. 그래서 두 개를 다 그릴 필요가 없거든. 자, 그래서 좀 쉬운 거 요거를 그려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0 이상인데 여기에 4 이하가 있으니까 0에서부터 4까지 그림만 다 그리면 돼. 그러면 점근선을 봤을 때 0에서부터 4까지 제가 뭐지? 1,5가 되겠지? 여기 점근선이 1 대충 여기에 5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야 되지? 잠깐만. 원점을 마이너스 1,5네? 에이, 여기 마이너스 1 5를 더 크게 그리자. 5를 이쪽으로 할게. 그러면서 얘는 분자의 상수항이 0이니까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기준을 요렇게 놓을게. y는 x. 그럼 여기가 5,5. 자, 그럼 우리는 4까지 그려야 되겠지? 4까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지나는 게 fx가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정수점을 구하시오. 그럼 당연히 f의 역함수는 저거 우리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서 x-5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x에 대칭시켜서 요렇게 만들게. 자, 그럼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해서 나오는 게 나올 건데 여기서만 정수점의 개수를 판단해서 저쪽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할 거는 요거 가볼게. 0, 1, 2, 3 한번 쭉 하고 이제 필기하는 시간을 갖자. 자, 일단 정수점의 개수가 여기는 당연히 하나 나옵니다. 이제 높이를 판단해 볼게.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쭉 올라가서 여기가 2분의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분의 10.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었더니 4분의 15? 4보다 조금 작다, 그지? 이제 역함수에 이 역함수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나랑 말 안 할 거야?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2분의 3. 자, 이제 정수점을 판단해 볼게. 자, 여기서 한 개 나왔다. 자, 그랬을 때 얘가 1,1, 1,2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2,1, 2,2, 그 다음에 2,3까지도 나오겠네? 그 다음에 1.5니까 3,2, 3,3, 3,4는 안 나오지. 그 다음에 4,4 이렇게 해서 정수점이 개수가 나왔거든. 근데 얘를 그러면 이쪽으로 원점 대칭 이동해서도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기준점이 되니까 별개의 한계가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나오는 8개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이쪽 편에서도 8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1 플러스 8 곱하기 2. 그래서 17이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천천히 필기하시죠. 잠이 났겠다. 멍한데. 일단 필기하는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갈게. 간식 가져왔네? 네. 어야. 크게 말해. 무조건 했다고? 그냥 선생님도 왜 이렇게 하지? 안 들어도 되는데. 미적분투? 선택 안 해도 상관없지 뭐. 안 했거든. 근데 공대 쪽으로 가려면 미적분투를 안 하면 대학교 가서 굉장히 힘들어져. 근데 공인가? 너 공인 아니지? 뭐가 안 돼? 왜 웃어? 무슨과 쪽으로 가는데? 저요? 응급구조학과요. 어? 응급구조학과요. 우와, 멋지다. 영화로도 나온 그 교수님 누구야? 알지? 네? 그 교수님. 그 교수님 있잖아. 무슨 센터? 무슨 센터의 그 최고의 교수님 있잖아. 네요? 아, 그거라고? 그거. 거기 교수님. 몰라? 안 봤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유리끼리. 너무 쉽게. 다음 번호 21번 갈게. 자, 대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n축이라는 그 합성함수를 그리는 방법이 종류가 식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증가량 있잖아. 그걸로 하는 방법 있는데, 이 1차들 나온 거는 조금 방법이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 fx식을 정리를 할 건데, x가 2보다 작을 때, 요거를 조금 일단 이렇게 하자. x가 2보다 작을 때 반대로 풀리죠? 반대로 풀리면 얼마지? 2분의 3x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풀리겠네? 맞는지 확인하고. 아니네. 요거네. x가 2 이상일 때 그대로 풀리죠? 그러면 2분의 1x 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요게 동광고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거의 흡사하더라, 이거. 조금 적을 게 있고 그림도 2가지 정도를 그려야 돼서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걸 했으면 우리는 F를 한 거야. 근데 뭐를 합성하래? 역함수인 G를 합성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XY 바꿔서 Y는 꼴로 다시 고쳐서, 물론 기울기 역수되는 거 알죠? 그렇게 해가지고 GX를 또 구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우리는 F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f의 역함수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똑같죠?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역함수 두 개 합성한 거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는 f 두 개 합성한 거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돼. 어디 할까? 이쪽에 할까? 여기다 할게. 2를 기준으로 가겠죠?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 얼마네? 그 원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보다 이상일 때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드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발하는 방법론은 비슷합니다. 두 번째 있는 거에 x가 어디서 꺾였니? 2에서 꺾였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치역이 y는 2이기 때문에 y는 2를 그어줘서 x 값을 구해야 되겠지. 자, 요 식에 일단 둘 다 2 집어넣었을 때 3 나오죠? 3 나오네? 그래서 이 y는 2 때문에 여기다 2를 그어서 2를 쭉 껐더니 요 교점도 발생하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가 되는 거, 2보다 작은 쪽에서 얘가 2 되는 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4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요거 일부분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원래 요 놈에 꺾여 있던 점 2랑 그 다음에 이 놈에 의해서 꺾여 있던 점 3분의 4랑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범위는 얘보다 이렇게 되는 범위 하나, 요 사이 범위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범위 하나, 요 세 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그럼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돼. f의 fx. 자, 그러면 x 대신에 모든 x 대신에 fx를 집어넣어 1차 대 1차로 합성하는 건 얘가 좀 필요해. 그래서 2분의 3 fx 그 다음에 fx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fx 플러스 2 그 다음에 fx 하고 2 이상. 혹시 서술형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요거는 좀 하는 작업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여기 2죠? 함수값이 2보다 작은 거. 2라는 것은 요 높이야. 그러면 결국 2보다 작다라는 것은 x값이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식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2보다 작은 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러면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식 자체가 x값이 3분의 4보다 작을 때는 쟤를 집어넣어서 4분의 9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fx 대신에 2분의 3x를 집어넣은 겁니다. fx 대신에.
자, 그럼 요것도 좀 하고 나서 한꺼번에 적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사이에서는 2보다 이상인 거네. 자, fx가 2보다 이상인 거는 2보다 이상일 때는 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일단 얘는 요 범위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아까 전에 2분의 3x였잖아, 그치? 2분의 3x를 fx가 2보다 이상인 곳에 이렇게 집어넣게. 그래서 3분의 4 이상 x값은 2보다 작을 때 쟤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4분의 3x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보다 이상인 거는 요 범위도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요 범위. 근데 얘가 2 이상이 있어서 요거는 요 그래프식이니까 요 그래프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4분의 1x 플러스 3 되겠죠? 그래서 얘가 x값이 2 이상일 때. 그래서 식을 요렇게 합성한 게 최종적으로 두 번 합성한 f 그래프거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분의 4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3분의 4. 그러면 3 나오죠? 여기다가 3분의 4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3 나오지? 그러면 요 높이는 3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잠깐만 1, 2, 3 요 정도.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2일 때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됩니까? 2분의 3 플러스 2. 2분의 3 플러스 2는 2분의 7. 2분의 7이면 3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일단 3. 2분의 7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 그지? 2.5.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그러면 얘는 이제 y는 x와 만나는 그 x 값을 찾아야 되겠지? 뭐 됩니까? 4 되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가 4. 여기에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 넓이 하나, 이렇게 되는 사다리꼴 넓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사다리꼴 넓이 하나, 요 세 개 다 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 이게 8이죠? 그래서 8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거 필기를 한번 합시다. 어렵더라. 와, 진짜 저 21번? 20번, 21번 이 두 문제만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던데? 인준이는 안 가져왔어? 다른 문제 떠 있니? 이런 23번 같은 게 일정 부분은 정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임의로 유추를 해서 논리적 오류가 없을 때까지 숫자를 잘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근데 요거 비슷한 문제들이 꽤 있더라. 다른 학교들도. 그래서 23번으로 가볼게. 자, 일단 가조건에서는 1대1 함수 끝난 거고, 원래는 우리 이거 수면식에도 있었다. 이 식을 만족하는 게 두 개밖에 없었다. 두 개뿐이다. 이거 기억나니? 이 식 기억 안 나나? 여기 A였는데 A여서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은 두 개뿐이다. 그래서 X하고 Y가 다른 집합이었거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잖아? 여기에 들어갈 거는 치역의 원소잖아? 같이 들어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서 그냥 빨리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얘는 약간 변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에서. 일단 얘부터 가보자. 3, 5,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두 개를 더해서 10이 나와야 된대. 그럼 얘는 3, 7, 7, 3 요런 쌍이 나오든지 아니면 4, 6, 6, 4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5, 5는 될 수 없다. 여기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두고 갈 거.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1, 2, 6일 때는 요 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F0, F의 1 2-F 역함수의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F0, F의 2.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F 역함수 2.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F0, F의 6. 12 마이너스 F 역함수의 얼마가 되지? 아, 6이지?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갈 건데 얘네들이 대응하는 합성을 해서 나온 이 값 자체도 무조건 1부터 7까지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 값도 1부터 7까지야. 그러면 될 수 있는 값은 얘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얘가 1일 수밖에 없죠? 1을 넘어가 버리면 음수가 0 이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F의 1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거는 1, 2, 3, 4, 5, 6, 7. 자, 그래서 요거는 확정적으로 그냥 간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 1로 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을 만족하려면 여기도 요 값에 합성해서 나오는 결과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요거 될 수 있는 거 찾아본 사람 있나 혹시? F2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얘는 이제는 2부터 7까지밖에 못 가지? 2부터 7까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1이 나왔네?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갔다가 1로 도착해야 돼. 근데 1로 도착하는 걸 미리 정해놨잖아, 그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4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F 역함수 2가 2니까 F의 2도 2다. 그래서 얘가 밝혀지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야. 저거랑 얘랑 섞어가지고 일단 F6은 6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얘랑 얘를 섞어가지고 요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F6이 얼마로 갔을 때 그게 나오는 값이 얼마로 갔을 때 이 계산 결과가 같아지기 위해서 짜집기를 해서 집어넣는 수밖에 없거든. 세연아, 뭘로 해볼까? 여기까지 적어놓고 생각해봐. 요건 좀 생각해볼 만해. 세연이 한숨 쉴까 지금? 요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7보다는 더 작은 숫자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7보다 작은 숫자가 된다? 7 이하? 그러면 요 놈이 7이 되려면 얘는 5가 될 수도 있고, 요 놈이 6이 되려면 6이 될 수도 있고, 요 놈이 5가 되려면 7까지도 갈 수 있는 거네? 더 이상의 숫자는 쓸 수 없잖아. 근데 여기서 얘는 안 되죠. 그럼 이제 이 두 개로 완전 줄어드는 거야. 이 두 개 중에 뭐가 되는지 그것만 찾으면 되거든? 감으로 뭘 해볼까? 5. 7. 아니야, 7. 7이야. 7. 아니, 쌤이 나한테 아까 물어보셨어. 7이야. 이건 7이야. 내가 물어봤다고? 뭐가 있지 물어봤어. 그래. 그럼 이걸로 갈게. 자, 그러면 F7은 6으로 갈 수밖에 없네.
그러면 얘가 7이면은 이 결과 자체는 무조건 여기가 5가 나와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 6이 어디로 갔을 때 이놈이 5로 가냐? 저기서 뭔가 할 수 있나? 되는 게 있나? 대답해야지, 세연아. 너한테 물어봤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야, 틀릴 수도 있지. 나한테 한 얘기야? 아이. 망랑하네. F 역함수 6이 오니까 F5는 6. 그러면 여기 결과가 뭔가 7이 나와야 되는 거네, 그지? 요 결과에서 7이 나왔으니까. 그럼 6이 어디로 가야 될까? 6이 5로 가고 5가 7로. 그러면 요 경우가 성립한다는 경우가 되겠네? 되는 게 있긴 하네. 그러면 F6은 5로 가고 F5가 7로 가고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여기서 F5가 6으로 가는 걸로 결정 나버렸는데? 뭐지? 7에서 뭔가 할 게 있었나? 7. 세열이 말이 맞았네? 이거야. 자, F7은 6으로 갔지? 그러면 얘가 5로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6이 어디로 가야 되죠? 될 수 있는 게 있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나오는데? 4, 6, 4, 6, 4. 여기 숫자가 뭐겠니? 요거만 찾으면 끝나는데? 저거하고 저 4개 중에 뭔가 겹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거. 3, 5는 뭔가 결정이 나네? 그럼 F4는 결정이 하나도 없죠. 그럼 만약에 얘가 4로 간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F6이 4로 가네? 그러면 F4가 5로 오네? 그럼 상관없지. 그럼 결정 안 난 거 뭐야? 3하고 저기서 결정해야 되는 5가 3하고 7로 간다?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네? 그러면 얘가 되든 어떤 걸로 가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그지? 어떤 걸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1대1 대응까지는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네. 그죠? 그럼 무관한 게 뭐죠? F4 5 A죠? 6 B4 그 다음에 7 6 C 이렇게 나오면 답은 15.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되네. 오. 맞죠? 잘했어, 세연아? 네 말이 맞았어? 자, 잘 필기를 해두시고. 곱하는 거? B랑 C, B랑 C. 그러네. BC 곱하는 거네. 그러면 29가 되겠네, 그치? 자, 필기해 두시고.
나왔네. 여기도. 얘 때문에 원점 대칭이니까 무조건 0,0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0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해 보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얘를 넘겨서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f1은 0, f에 마이너스 2 플러스 f의 2는 0, f에 마이너스 3 플러스 f의 3은 0. 일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일단 0은 0으로 가는 거 무조건 결정이 났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저기에 1, 2, 3이 있으니까 여기에 1하고 2가 3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거 부호 반대인 놈이 무조건 얘네들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게 결정이 나.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간다. 그러면 저 식을 성립하는 거 일단 0으로는 갈 수 없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는 왼쪽 편을 먼저 보면 안 돼.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6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6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갔대.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 얘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떤 거 2개 더해서 1 나오는 거. 그러면 1이 선택이 됐으니까 요때 f의 마이너스 3은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1하고 마이너스 1 빼고 이 숫자들 가지고 1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1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거는 3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또 뭐 있니? 밖에 없나? 아, 3하고 마이너스 2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2고 3 이렇게 해서 2가지로 결정이 나겠네, 그지? 어서와. 됐니?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숫자 해볼게. 얘를 만약에 설정을 하면은 얘는 2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랑 2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 그럼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마이너스 3 얘도 2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F3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무조건 저쪽은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2 해서 12, 12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편에서 가야 되는 거야. 준비 엄청 오래 걸린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 전화를 받았을 때 샤워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 머리 말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머리가 길어가지고 좀 오래 걸려. 그런가? 작년 풍생고 풀이 영상으로 촬영을 해놨다. 야, 작년 너무 어렵던데? 올해도 어려우면 큰일 나는데? 또 좀 어려운 편이긴 그거 내가 손풀이해서 보내줄 거야. 너 저번에 보냈던 거? 그 1등급 만들기 있는 거 선생님 편집한 거 맞지? 네. 중간고사 때는 없었어? 있었어요.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어? 그때도 보냈는데 선생님 해주셨어요. 아마? 그랬나? 기억이 없지. 다른 번호는? 자, 10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볼게. 물론 다른 해석들이 좀 많던데 그냥
평행이동으로 하니까 굉장히 좀 쉬운 해석이 나와서 식이 정말 좀 복잡하긴 하더라. 10번을 보면은, 자, 두 도형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일단 첫 번째 출발하는 가식은 우리가 원방이라는 걸 해석을 해서 제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하니까 뭘 추가한 거지? 4분의 4를 2분의 1 추가했지? 그러면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네, 가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식에서 봤을 때, 자, 잘 보면 x 대신에 얘가 들어갔고, x 대신에 얘가 들어갔고, y 대신에 얘가 들어갔고, y 대신에 얘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 결국 얘는 뭘 한 거냐면 x라는 거 대신에 x-m을, 그 다음에 y라는 거 대신에 y-n을 대입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심만 바뀌지 반지름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도 원방이고 얘도 원방인데 오직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필요축 무조건, 원이 하나 있고, 그럼 평행 이동돼서 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크기는 똑같을 것이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대.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외접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크기가 다르면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고 안에서 만나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아니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이 접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2r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m,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n, 이렇게 중심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루트에 빼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다 사라집니다. m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반지름 r 값이 2분의 루트 6이죠? 그거에 2배 하면 루트 6. 그래서 루트 없애가지고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6.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도 스매싱에는 없었던 문제야. 원방까지 해서 좀 활용을 하게끔 만드는 문제네. 반지름 r이 요거지? 그래서 2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루트 6이 나오는 거야. 내일은 성일고 직보네. 와, 저번에 직보 4개 학교 합쳐서 12명. 근데 내일은 한 개 학교 성일고인데 13명. 성일고 엄청 많네, 애들. 너희 숭신은 6명이네. 아, 숭신도 많네. 풍생은 몇 명이야? 4명? 너, 승관이, 권영이 밖에 없잖아. 한영석. 어? 한영석. 아, 형석이. 아, 형석이 빼먹을 뻔했네. 얘기하지 마라.
다음 또 풀이를 봤지만 그냥 말로 듣고 싶다라는 게 없니? 그거는 손풀이는 참고사항일 뿐이야. 설명을 듣는 게 더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물론 풀었겠지만 이 8번을 어떻게 풀었니? 이 문제는 이 식을 산술기하 쓰고 이 식을 산술기하 쓰고 두 번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 등호 조건이 x는 2y고 얘 등호 조건은 x분의 2는 y분의 1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y가 되고 이렇게 하면 1이 되니까 똑같은 등호 조건을 가지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1이고 여기에 2가 돼버리면은 못하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니? 따로따로 산술기하 못 써. 근데 나는 시험 문제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거든. 다른 학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완전 틀려버리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돼서 등호 조건이 다를 때는 일단 우리가 구하는 거를 무조건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숫자야.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하면 식이 바뀌니까 곱하기 8분의 1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1을 곱한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8 대신에 저 식을 가져와서 x 플러스 2y. 그래서 요거를 전개 후에 산술기였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요거는 별도로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저렇게 많이 출제됩니다. 근데 애들은 생각도 안 하고 등호 조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얘 산술기하 쓰고 뭐 xy가 나오네, 쟤 산술기하 쓰네, xy가 나오네,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이네. 그럼 무조건 틀려버리는 거야. 등호 조건이 다를 때는 저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학교는 진짜 저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근데 나는 등호 조건이 솔직히 같더라도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시간이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플러스로 연결된 거랑 분수로 플러스로 연결된 게 있으면 그냥 일단 곱해놓고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역수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에서 다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등호 조건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된 것 같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설명을 혹시 또 듣고 싶은 거? (19번은) 물론 스매싱 레벨 3에 나와 있었지만 나머지가 0, 1, 2, 3, 4인 거 구분해가지고 몇 개 중에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걸로 똑같이 나왔네요. 와, 정말 많이 나왔어. 18번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뭐 괜찮은 것 같으면 괜찮고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17번도 몇 개 학교에서 본 것 같아. 없습니까? 없으시면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 그리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물론 각자 공부할 것도 있겠지만 정리할 거 있겠지만 올해 성남고, 작년 성남고, 성남고가 그래도 기본을 다지기에는 좋은 시험인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시험 봤는데 1등급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막상 내가 어제 월수금반에 C반에 풀려봤더니 100점이 없어. 그 애들이 충격을 먹었어. 지금 성일고 애들 전부 다. 그러니까 좀 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 문제를, 그러니까 곳곳에, 문제를 딱 보면 다 쉬운 것 같아. 근데 곳곳에 함정이 다 숨어 들어 있어. 그래서 실수를 많이 유발하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 많이, 좀 몇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100점이 안 나오고 걔네들도, C반 애들도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걸로 해서 기본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 두 개를 밑에 테스트 시간 가서 풀고, 빠른 정답도 있을 거야. 손풀이는 아직 안 줄 거야. 그러면 화요일 나와서 좀 논의를 하고, 이렇게. 그 부분, 잘 안 됐던 부분 스매싱 찾아보면서 복습을 좀 해오고, 시험지 인쇄를 좀 할게.